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태양계 행성들이 배치된 모양을 보면 어딘가 유난히 어색하게 보이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성에서 목성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죠. 화성까지는 행성들이 꽤 가깝게 붙어 있지만 갑자기 목성으로 넘어가면서 행성 궤도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는 유난히 더 넓게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도 이런 화성과 목성 사이의 넓은 빈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성이 하나 더 숨어 있을 것이란 추측을 던질 정도였죠. 그 사이에 임의로 행성을 하나 더 두어야만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그 빈 구간이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소행성 벨트의 전체 질량을 다 합하면 약 240경톤 정도, 달의 겨우 3%밖에 안 되는 질량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소행성 4개,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그리고 히기에야가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 큰 대장 세레스 혼자서만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는 세레스와 나머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소행성 벨트의 모습을 보다 보면 과거 케플러가 느꼈을 법한 그런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되곤 합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엔 덩치 큰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작은 부스러기만 있는 걸까? 혹시 어쩌면 또 다른 행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박살나버리고 지금은 부스러기만 남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학적 호기심은 많은 SF 작가와 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오래전 태양계에 행성이 하나 더 있었지만 그것이 고대 우주전쟁으로 인해서 박살나버렸다는 식의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한 매력적인 상상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SF 작가들의 상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오래전 박살나고 사라진 거대한 소행성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지름 약 4m 크기의 소행성 2008 TC3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그 소행성은 고도 약 37km에서 600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소행성의 파편들은 아프리카 수단,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누비아 사막에 떨어졌죠. 당시 이 운석은 지구로 곧바로 날아오는 운석들 중에선 처음으로 미리 정확하게 궤도를 추적하고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던 운석이어서 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운석이 떨어진 직후 과학자들은 그 파편 대부분을 회수해서 분석할 수 있었죠. 이 운석이 당시에 떨어진 곳 바로 근처에 있던 기차역의 이름을 따서 이 운석을 알마하타 시타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운석들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그 당시의 물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타임캡슐입니다. 이런 돌멩이들은 굳으면서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주변 환경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만들게 됩니다. 지구에 떨어진 운석 속 광물을 분석하면 그 운석 조각이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 원래 얼마나 높은 온도와 압력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을지를 추적할 수 있죠. 2008년 당시 총 10kg 정도의 운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선 약 50mg 정도 되는 202번 파편을 채취해서 사용했죠. 이 운석 샘플을 얇게 깎아서 적외선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운석 속에서 각섬석 광물이 확인된 것이죠. 각섬석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각섬석은 바로 물을 함유하고 있는 수화광물이기 때문입니다. 각섬석의 이 분자식을 보면 바로 이 뒤쪽에 물 분자의 흔적을 보여주는 하이드록식이 OH가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섬석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온도 환경에서 물을 함유하고 있던 광물이 굳어갈 때 만들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물질입니다. 보통 수미터 크기의 대부분의 작은 소행성은 그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물 분자들이 다 날아가지 않고 안에 남아있죠. 덕분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압력이 작은 이런 조그마한 소행성의 내부에서는 물 분자를 아주 많이 품고 있는 수화광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구처럼 수천 킬로미터 이상 거대한 크기의 암석 행성에서는 그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덩치 큰 행성 중심에서 만들어진 광물에선 물 분자의 흔적을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서 발견된 소화광물의 모습은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덩치가 작은 소행성에서 굳은 광물이라서 물 분자의 흔적이 아주 많거나 너무 덩치가 큰 행성체 중심에서 굳은 광물이라서 물 분자의 흔적이 거의 없는 경우밖에 없었죠. 그 중간에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중간 정도의 온도와 압력에서
운석에서 만들어지는 수화강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2008년 떨어졌던 알마아타시타 운석 속에서 그 귀한 각섬석이 발견된 것이죠. 이는 이 운석 조각이 중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물을 함유한 채 변성작용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돌멩이란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이 운석에서 발견된 수준의 각섬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미터 크기의 작은 소행성보단 더 뜨겁고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아예 덩치 큰 행성보다는 덜 뜨겁고 약한 압력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천체였어야 이 중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분석에서 연구진은 지름 약 600에서 1700km 정도 크기의 덩치 큰 외소행성 정도는 되었어야 그 내부에서 이런 중간 정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 소행성 벨트에서 가장 큰 대장 세레스의 지름이 약 900km입니다. 즉 알마아타시타 운석 속 각섬석의 발견은 먼 옛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세레스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심지어 세레스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외소행성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08년 주워온 작은 운석 조각이 그저 조그마한 멸치에서 떨어져 나온 멸치 살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멸치 자체가 훨씬 큰 돌고래의 살점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중간 정도의 온도와 압력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수화강물 각섬석은 그간 발견된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아주 희귀한 광물입니다. 이전까지 각섬석이 발견된 건 1969년 2월 멕시코 치와와 지역에 떨어졌던 아옌데 운석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각섬석이 확인된 알마아타시타 운석과 앞선 아옌데 운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소행성에서 떨어진 파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섬석을 함유하고 있는 소행성이 달랑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인 것을 확인한 만큼 이런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란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약 절반은 가장 덩치 큰 소행성 4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세레스 혼자서만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나머지 절반은 모두 모래알부터 마을버스, 빌딩 크기에 이르는 크고 작은 부스러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듯이 과거 세레스 수준의 또 다른 거대한 외소행성이 하나 더 있었다면 재미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부스러기들이 오래전 존재했던 하나의 거대한 외소행성이 부서지고 남은 추억의 조각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화성과 목성 사이의 이 소행성 벨트의 부스러기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덩치 큰 천체를 만드는 데 쓰인 적 없었던 버려진 찌꺼기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먼 옛날 과거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부서지고 남은 파편들일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만약 소행성 벨트에 남아있는 파편들을 모두 찾아서 깨진 도자기 조각 맞추듯이 퍼즐을 맞춘다면 오래전 부서지고 사라진 그 이름 모를 원시 외소행성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모습은 카론과 명왕성 사이 정도 되는 천왕성의 가장 거대한 위성 티타이나 크기 수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이름 모를 원시 외소행성의 존재를 추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달이죠. 천문학자들은 약 45억 년 전 갓 만들어진 원시 지구를 향해서 지구 절반 정도 화성 크기만한 원시 행성체가 충돌했고 그 결과 날아간 파편들이 모여서 지금의 달이 완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달을 낳았던 원시 행성체에게 신화 속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의 이름인 테이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죠. 물론 테이아 역시 오래전 거대한 충돌로 다 부서지고 사라진 가상의 고대 천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산조각난 테이아의 일부가 모여서 달이 되었고 또 일부는 다 녹아서 지구의 품속에도 스며들었겠죠. 또 상당히 많은 테이아의 파편들은 그대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 소행성 벨트의 일부에도 아직까지 남아 함께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테이아와 같은 작은 크기의 고대 행성들이 100여 개가 떠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 역시 원래부터 줄곧 조그마한 부스러기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테이아 정도로 한때 하나의 천체로 모여있던 시절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태양계 형성 직후 잠시 뭉쳐 있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부서져버린 모래성 같은 천체, 오늘날 이 소행성 벨트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오래전 사라진 고대의 천체에게 우리는 또 어떤 멋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존재를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네이밍 센스를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